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은요, 반가운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라고 뽑아봤습니다. 15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흑자가 됐는데요. 지난달 무역수지는 수출이 574억 달러쯤 돼가지고 36억 달러 정도가 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11개의 품목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15대 수출 품목이 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차부품, 일반 기계, 석유화학, 석유 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선박 바이오헬스, 컴퓨터 무선통신, 섬유, 2차 전지, 가전 이렇게 15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이렇게 골고루 포트폴리오가 된 전 산업별로 골고루 이런 수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은 우리가 훨씬 더 이 아이템으로는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무역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이런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야지 우리는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는 있겠죠. 다만 에너지 수입은 원유 수입 확대로 해서 조금 늘어서 10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원유는 1000억 달러 이상 뭐 수입하는 입장이 되겠죠. 자, 주요 수출 시장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으로 수출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실적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3대 수출 시장인 아세안 수출이 역대 7월 중에 2위에 해당되는 9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인도 수출과 함께 대중동 수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남미 시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무역 국가에서 무역 수지 흑자가 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특히 외환 보유고 확충하는 데는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입니다. 지난달 어떤 물가 상승률이.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물가 흐름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물가 지표가 2%입니다. 연 2%인데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코로나 시기라든가 이럴 때 비해서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금리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패드 입장에서도 물가 안정되기 때문에 금리를 다음 달에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금리 내리면은 우리도 물가가 안정됐다는 그런 환경과 더불어 금리를 내려서 가계부채 부담이 매우 감소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는 94.7포인트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 이하로 있어가지고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호전됐습니다. 100 이상이 됐고요.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95.7로 해서 조금 내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외환보유고가요, 최근 통계를 봤을 때는 4,122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당분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7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0.97%와 4.44%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4.42%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내렸고요. 상해 종합지수하고 홍콩 항생은 소폭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의 대장이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이 3.083%입니다. 그래서 0.179%포인트가 전달에 비해서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는 3.5%인데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 초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중금리는 벌써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호치은행 금리는 그대로 3.4%로 그대로 있고요. 코픽스 금리가 조금 내렸습니다. 즉 잔액 기준은 3.73%고요. 신규 취급액은 3.52%로서 각각 전달에 비해서 0.02%포인트, 0.04%포인트가 내려서 가계부채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요,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82원 63전입니다. 약 1원 정도 올랐는데 1380원대, 즉 1400원 턱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 외환 어떤 그 환율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즉 해외 투자도 많고요. 해외 공장도 설립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역을 잘해도 해외 현지 공장에 있는 달러들은 안 들어옵니다, 국내에. 그래서 우리나라 GDP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이전하면 할수록 환율은 좀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달러죠.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금리가 5.5%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여전히 외환, 특히 달러가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는 그런 수급이 있어서 약간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총통화죠. M2 증가율이 전월 대비 지난달이 0.2%포인트 올라서 5.9%가 됐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7월 평균이 55조 정도에서 소폭 강세고요. 그리고 코스피 수익거래대금은 약 12조 정도에서 소폭 약세입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달 평균이 119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지난달 평균이 83달러 65센트입니다. 그래서 1달러 65센트가 올랐고요. 국제 금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봤을 때 가장 높아요, 지금이. 지난달 평균이 온스당, 즉 28.35g, 7.5돈이 28.35g 1온스인데 이 부분이 2,404달러 90센트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온스당 61달러 52센트가 올랐습니다. 매우 높은 거죠. 월 평균인데 이 정도면은 일평균은 훨씬 더 변동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만만치 않죠. 갑자기 지금 상승 무드를 보이고 있고요. 지방 아파트 값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특히 수도권과 서울, 그리고 지방,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평균을 보면은요, 이렇게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1%에서 0% 그리고 플러스 0.1%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관찰이 되었고요.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0.1% 플러스에서 3개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받쳐주니까 시세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공급 부족, 재건축이 좀 어렵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PF 대출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매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50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작년 올해 해서 지금 예상보다는 많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신축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들어가니까 신축 또는 준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